안녕하십니까? 뇌신경과 전문의 최민준입니다. 최근 들어 낯선 이름처럼 느껴지는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거나 대화 도중 문득 할 말을 잊어 막막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이를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30년 가까이 뇌 기능을 연구하며 얻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의 희미해짐은 뇌세포의 소멸 이전에 뇌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다시 열어주는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25년 전, 제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잠시 잊으셨던 어느 오후의 경험에서 시작된 저의 오랜 탐구 결과입니다.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 노화가 아닌 혈류의 정체.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력 감퇴의 주된 원인은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뇌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의 20%를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기관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담은 혈액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만 뇌는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다시 꺼내 쓰는 복잡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퍼즐을 풀어도 이 생명선과 같은 혈류가 뇌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 뇌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듯 뇌로 가는 혈관의 통로 역시 좁아지고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특정 부위들이 굳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는 급격히 감소하며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말이 막히며 집중력이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이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뇌로 가는 혈류의 3대 관문을 열어주는 구체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 귀 뒤 풍지혈 주변부 자극하기. 뇌로 향하는 혈액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귀 뒤, 목과 머리가 만나는 움푹 파인 지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풍지혈이라 부르며 뇌를 깨우는 중요한 자리로 여깁니다. 해부학적으로도 이곳은 후두화근이라는 작은 근육들이 밀집한 곳으로 뇌로 가는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매우 좁고 중요한 통로입니다.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등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이 부위의 근육들이 긴장하고 굳어지면서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실천 방법. 양손 검지나 중지를 양쪽 귀 뒤, 귀볼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진 움푹 팬 곳에 가볍게 댑니다.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30초간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이후 10초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 과정을 2-3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잠시 후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듯한 감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목덜미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아주 정확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 뇌로 가는 혈류의 밸브를 여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관문, 혈류의 고속도로. 등 풀어주기. 머리는 몸과 분리된 기관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등과 어깨를 거쳐 목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혈액이 지나가는 고속도로 껴긴 등이 굳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섭취해도 뇌까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어깨가 굳고 등을 자주 두드리는 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등이 굳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뇌 혈류순환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천 방법. 손잡이가 긴 효자손이나 부드러운 빗 등을 준비합니다. 등 전체를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듯 문질러줍니다. 강하게 긁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안쪽의 근육을 깨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날개뼈 사이와 어깨 주변을 집중적으로 각 1분씩, 총 2에서 3분간 시행합니다. 이 동작 후에는 등이 따뜻해지면서 호흡이 깊어지고 어깨를 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가벼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관문, 가장 좁고 중요한 통로. 목 스트레칭. 뇌로 가는 모든 혈관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좁고 치명적인 관문이 바로 목입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소파에 기대어 잠드는 습관, 장시간의 스마트폰 사용은 목 주변 근육을 만성적으로 경직시켜 혈류를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하루 단 2분. 부드러운 목 스트레칭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 속도를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의자에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어깨에 힘을 뺍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10초간 유지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 시선은 천장을 향합니다. 이 상태로 10초간 유지한 후 숨을 내쉬며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2회 반복합니다. 고개가 돌아가면 피가 돌아가고 기억이 돌아온다. 이 말처럼 목을 푸는 것은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파이프를 직접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3가지 습관.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아무리 좋은 자극을 주어도 매일 뇌 혈류를 막는 습관을 반복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기억력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3가지 습관입니다. 고개 숙인 스마트폰 사용.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에는 12kg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이 자세는 풍지열 부위를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뇌 혈류를 차단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반드시 눈높이로 들어 사용하십시오. 높은 베개 사용. 수면 중 목이 꺾인 상태를 유지하는 높은 베개는 밤새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개운하지 않다면 베개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목과 머리가 수평이 되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고정된 자세, 특히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한두 시간씩 TV를 보는 자세는 등과 목의 혈액순환을 완전히 정체시킵니다.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 방법은 알겠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실천을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적인 자극과 시각적인 신호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문이나 화장실 거울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아래와 같이 간단한 주간 계획표를 붙여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월, 귀 뒤 마사지, 화, 등 문지르기, 수, 목 스트레칭, 목, 휴식 또는 심호흡, 금, 귀 뒤 마사지, 토, 어깨 돌리기, 1. 전체 가볍게 복습. 하루에 단 5분. 한 가지 동작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한 달 뒤에는 분명 다른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휴대폰 알람을 두뇌 깨우기 5분으로 맞춰두거나 자녀나 배우자에게 오늘 뭐 하는 날이지? 라고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제 환자분이셨던 74세 박서준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평소 스마트폰 없이는 자녀의 번호조차 누르지 못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외출 중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막막했지만 집에 돌아와 무심코 집전화 수화기를 들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손가락이 알아서 번호를 기억해냈고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머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외우는 능력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연결되며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막힌 길을 열어주고 뇌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빛나는 기억을 되찾아 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